요즘은 수행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경계가 많이 흐려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이건 수행이고 이건 수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뚜렷한 경계가 있었는데 요즘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또 수행 자체를 너무 애써서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생활 속에서 꾸준하게 계속하고 있고 마음의 관심이 밖으로 나갔는지 아니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로 수행하고 있고요. 어떤 때 이제 마음의 관심이 바깥으로 많이 나가면서 대상에 대해서 탐심이 일어났는데 그 탐심을 지켜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로바라고 하는 그 마음이 좋지 않다고 느껴지고 지겹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면서 마음이 한순간에 확 돌아서고 가벼워졌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방향성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계속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어느 날은 순간적으로 굉장히 거친 마음이 일어났는데 너무 거친 마음이었는데 그걸 지켜보니까 지켜보는 마음은 또 아무렇지도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상하고 마음 그리고 그걸 전체적으로 다 지켜보는 마음도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훅 올라오는 번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수행을 계속 해야 한다라고 다시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하신 말씀은 수행과 수행 아닌 것의 경계가 점점 이게 흐려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렇죠. 우리가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이거는 수행이고 이거는 수행이 아닌 것의 경계가 엄청 뚜렷해요. 그럼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시작했을 때 뭐가 수행이에요? 좌선하는 거, 행선하는 거. 일상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미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생각만 그렇게 하고 들을 때만 그렇지라고 하는데 진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자선하고 행선은 수행하는 건데 일상은 이건 수행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해야 할 일들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꾸 이런 경계가 생기는 가장 이제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일단 수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능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하는 게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수영하는 게 힘들다는 느낌 거의 없어요. 물론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뭐 좌선이든 행선이든 일상이든 스무스하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 처음에 이제 수행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수행이 능숙해지기 전까지는 항상 수행은 뭔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일이었고 어느 정도 좌선하고 행선하고 아까 이런 식으로 한 사이클 돌고 나면은 몸이 좀 힘들고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뭔가 이렇게 좀 쉬고 쉰다라는 느낌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그게 그 쉬는 게 수행을 하면서 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행 없는 게 쉬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이 지쳤을 때,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마음이 뭘 먼저 찾아요? 지금 수행하는가, 수행이 있는가, 견해가 바른가, 그걸 먼저 찾는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보려고 본단 말이에요. 그게 자동으로 돼요. 왜 자동으로 되는가 하면 그게 없어서 바른 견해가 없고 수행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알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수행을 하려고 자연스러운 노력이 일어나는데 예전엔 반대였던 거죠. 수행하는 것 자체가 능숙하지 않으니까 수행하는 일이 힘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시간과 하지 않는 시간 여기까지는 수행이고 여기는 내가 좀 쉬어야 되는 시간들의 경계가 굉장히 뚜렷했어요. 그리고 일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가 없으니까 본인도 헷갈리는 거 복잡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일이잖아요. 아까 본문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뭘 하고 있든지 간에 사실 마음이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이치는 항상 똑같잖아요. 굉장히 단순한 일이잖아요. 법을 본다라고 하는 건 항상 같은 거예요.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에 대해서 마음이 관심을 두고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걸 바로바로 아는 거. 근데 그때 이제 바른 견해가 함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전부예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냥 법을 보는 것이에요. 법을 보고 법을 알고 법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전부 거기에서 다 일어나는 것인데 굉장히 단순한 원리, 단순한 이치인데 근데 이 이치를 이해를 못하니까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일이, 세상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이게 이치를 이해하고 나면 별거 아닌데,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모를 때는 엄청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일인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치를 이미 이해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니, 이걸 왜 몰라? 약간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건데, 모르는 사람한테 너무 어려운 것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직 이 수행에 대한 이치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뭔가 상황이 조금 바뀌면, 대상이 달라지면 수행이 바뀌어야 되는, 그러니까 수행 자체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런 얘기는 하죠. 마음의 질이 달라지면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도 바뀐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약간 그때그때 조금 이 세부적인 부분들, 어떤 육문에서 여러 가지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지금 먼저 지켜봐야 될 대상이 있고, 그죠? 그런 좀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좀 더 이렇게 미세한 차이점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 위파사나 수행이다라고 하는 큰 이 시스템, 이 테두리 자체에서 얘기를 한다면 항상 같은 건데, 일단 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안에서 세부적인 것들의 차이를 우리가 또 구별하고 스스로 그거를 파악하고 그때그때 맞게 알맞게 수행하는 것은 더 어렵죠, 사실은. 일단 이 기본적인 것을 더 이렇게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지,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이치를 이해해야지 나머지 것도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상황이 좀 바뀌고 대상이 바뀌면 계속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런 상황에서는 수행이 돼요. 이제 여기는 익숙해진 거예요. 이 대상에는 익숙해진 거예요.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졌어요. 근데 금방 생각으로 옮겨가면 이건 아직 안 익숙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금방 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느낌을 보는 것은 이게 좀 편안하게 됐어요. 근데 소리 듣는 것에 대해서는 안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수행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거죠. 번뇌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게 이 사티가 이어지지 않고, 그리고 자꾸 이거는 여기까지는 수행하는 시간이고, 이거는 내가 수행할 수 있는 범위고, 이거는 안 되는 시간이고 수행할 수 없는 범위라는 경계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계가 자꾸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경계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근데 그 경계를 내가 뭐 이렇게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행에 대한 이해, 수행 자체에 대한 이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을 때, 그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이게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그 경계 자체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경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마음은 지가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전에는 심지어는 자선하고 행선할 때도 마음의 질이 확 달라져 버렸잖아요. 어떤 분은 자선은 잘 돼요. 자선할 때 사티 잘 되는데, 금방 잘 됐는데 일어나고 걷기 시작하면 마음에 힘이 확 무너져 사티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반대로 걸으면 경행을 하면 사티가 잘 되는데 자선하면 계속 죽는 거예요. 이거 심지어는 자선과 행선도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 일상에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 마음의 수행에 기복이 심하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수행 자체가 능숙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런 기복이 있고 그런 사이클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것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수행하는 것 자체가 그냥 갑자기 능숙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함께 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항상 조급하잖아요. 뭔가를 빨리 결과물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근데 수행의 결과는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아요. 그나마 뭔가 우리가 집중하는 사마타 수행을 하면 그나마 그래도 조금 좀 집중의 힘이 빨리 이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위파사나는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시간이 걸리는가 하면 이 수행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충분히 지금 좋은 마음들이 개발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좋은 마음들의 결과가 이렇구나라고 스스로 이해하기까지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법문에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좋은 체험뿐만 아니라 안 좋은 체험을 하는 거죠. 안 좋은 체험도 많이 하죠. 번뇌가 강하게 일어난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모든 체험들에서 우리가 그래도 알아차림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면은, 그 모든 체험들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 모든 체험들은 결국 우리 마음이
개발되는데, 이 오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계단이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바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사띠가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거든요. 보살님이 아까 인터뷰하실 때 예전에 엄청 막 이렇게 애를 많이 쓰고 수행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그건 그만큼 마음이 수행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내가 힘을 안 주고 싶지만 수행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되겠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된다는데 사티 잘 이어진다는데 나는 왜 그렇지? 내 마음의 조건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마음이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가에 계속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가,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견해가 바른가에 집중을 하는 거죠, 우리는. 보살님도 옛날에는 엄청 힘을 많이 줬잖아요. 남들한테 못지않게 힘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옛날에 호두마을에 집중수행 하러 몇 번 오셨는데요. 내가 기억하기에 집중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집에 돌아가신 게 몇 번 있어요. 힘을 너무 많이, 애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파가지고. 갑자기 힘을 너무 많이 주고 막 애를 쓰니까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갑자기 밤에 몸이 막 컨디션이 안 좋아져가지고 집에 가시기도 하고,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결국 그게 다 보면 너무 힘을 많이 줬는데 그 힘을 왜 많이 줬겠어요? 탐심이 그만큼 강했던 거예요. 수행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땐 탐심이 엄청 강했었어요. 보살님도 안 그런 듯한데 막상 보면 이 결과에 대한 이렇게 좋은 결과, 그러니까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데 대해서 엄청 익숙해져 있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항상 어떤 일을 하면, 바깥에서 직장 생활 하실 때 어떤 일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항상 인정을 받는 그런 부류였거든요.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완벽하게 일을 했고,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인정받고 이런 데 익숙해져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행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마음으로 하니까 이 수행의 결과도 그렇게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행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가 바깥 일을 잘하는 것하고 수행하고 좀 다르거든요. 이거는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막상 실천의 부분은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그래 이건 무상이야, 그래 이건 뭐야, 아무리 머리로 뭐 울부짖는다고 해도 부르짖는다고 해서 무상을 이해하겠냐고요. 무아를 이해하냐고.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마음이 막 일어날 때 보는 마음을 계속 알아차림하면서 이게 뭐하지 하는데 막 진짜 이 안에서 마음 뭐냐면 내가 보고 있구나, 내가 보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아에 대한 이해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항상하지 않지, 생각은 엄청 하는데 계속 이 마음이, 이 대상이 계속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수행할 때 안 그래요? 알아차리는 마음이 계속 변한다라고 이해될 때가 많아요. 이 마음이 뭔가 이렇게 항상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나요? 그렇죠? 대상이 이 들리고 보이고 느끼고 하는 이런 대상들이 이게 무상하게 이해되어질 때가 많나요? 아니면 이게 항상 거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상하다고 이해될 때 분명히 있지만 그 이해는 항상하지 않잖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체로 보면 여전히 우리는 여기에 이 대상이 멈춰 있는 듯이 느껴질 때도 많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 대상과 마음이 함께 있을 때 이게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은 뭐야? 계속 내가 보고 있다는 느낌이 엄청 강하잖아요. 내가 알아차리고 있고 내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되게 강한데 이때는요, 이 마음이 무상하다는 이해를 가지기가 상당히 어렵죠. 나라고 하는 것이 이미 뭔가 이렇게 있는 것이거든요. 항상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모아와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미 마음이 내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때 이 무상에 대한 이해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상에 대해서 마찬가지 아닌가요? 물론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어떤 사람들은 느낌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어요. 차가운 느낌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네. 이거 무상하네. 그게 아니잖아요. 차갑다 따뜻하다라고 하는 관념적인 거예요. 어떤 특정한 음악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어떤 관념이에요. 관념적인 대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일어남의 성질, 사라짐의 성질, 그게 다 무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건 뭐냐면 이 빠라마타의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는 관념의 특성이 아니라 모든 빠라마타, 실제 하는 것에
공통적인 특성이 무엇인가요라고 했을 때 무상공무화라는 것이, 그건 우리가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분명하게 알고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큰 사회도께서는 그러셨대요. 수행자들이 무상공무화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수행을 할 때 자기 자신이 자꾸 무상공무화를 자꾸 의식하면서 자꾸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수행을 하지는 말라고. 그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실제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그런 이해가 아직 없는데 자칫하면 이게 수행자가 내가 그걸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또 착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쇼밍 수행할 때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듣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수행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답을 다 가지고서 문제를 풀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모른 채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린 정답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를 푸는 과정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답을 주는 거예요. 과정을 이해할 때 답은 이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답을 먼저 알고 있다고 해서 과정을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과정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을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칫하면 난 답을 다 알고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과정을 무시하는 거죠. 과정에 대해서 별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수행 그렇잖아요. 답을 줬는데 왜 줬을까요? 과정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답을 아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쓸데없는 암환심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하라는 거죠. 갑자기 제가 인터뷰 내용 들으면서 정말 보살님이 장족의 발전을 하셨구나 하고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너무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이렇게 그 직장에서 인정받으시고 다 일을 잘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유명했어요. 뭐든지 어떤 일을 맡겨도 잘하시니까.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본인한테. 근데 수행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되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억지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억지로. 근데 또 겉으로 볼 땐 절대 안 그래요. 엄청 편하게 수행하시거든요. 인터뷰 안 해보면 절대 몰라요. 인터뷰를 해보면 온통 탐심인데 그냥 보기에는 엄청 차분하게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그 탐심이 어마무시했던, 그 탐심 에너지가 어마무시했던 거죠. 그도 결국 본인이 그 탐심을 이제 계속 대상으로 볼 수 있었고, 그동안 많은 그 탐심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도 많았지만, 문제도 많았지만, 그런 모든 과정들, 그런 모든 체험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런 마음의 힘이 생기기까지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내 마음의 조건은 그러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거죠. 지금 와서 보면. 그때 당시에는 왜 이러지라고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어쩔 수 없는 거,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던 거죠. 네. 순간적으로 일상에서 엄청 거친 마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수행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번뇌가 막 엄청 거칠게 강하게는 잘 안 일어나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100% 그렇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항상 이게 뭐랄까, 내가 모를 뿐이지 모든 것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내포되고 있어요. 내가 모를 뿐인 거지. 내 생각에 이 정도는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내 생각인 거죠.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때 얘가 확 일어나는 거야. 안 끝났구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죠?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었던 거죠.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거친 번뇌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거친 마음이 일어나면 그게 또 뭔가 이렇게 수행에 대한 실망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왜 또 이런 게 일어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살님도 그 부분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인터뷰가 어떠시면 갑자기 그 거친 번뇌가 일어났어요. 이게 왜 일어났는지 궁금했고 왜 일어났을까라고 생각, 이런 부분에 인터뷰를 했을 건데 지금 인터뷰는 그게 아니에요.
거친 게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순간에 뭐지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바로 괜찮아졌어요. 왜 괜찮아졌냐면 거기 관심이 없어 마음이. 어느 쪽에 관심이 있냐면 수영하는 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지금 수영하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 분명하게 아니까. 이게 굉장히 분명하게 알 때는요. 수행하는 마음과 이 수행의 대상도 다 알아요. 이 전체를 다 아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있을 때는 대상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지 간에 이게 이 보는 쪽에 전혀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때로는 불행하고 때로는 우울한 마음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아는 쪽에 있으면, 아는 쪽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불행하지 않고 나는 절대 우울하지 않아요. 불행한 마음, 그 우울한 마음이 전혀 영향을 안 줘요. 그냥 대상으로서 있을 뿐인 거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거친 번뇌가 왜 일어났지라고 굳이 생각도 안 해요. 예전에는 일부러 생각해 줬어요. 습관적으로라도. 근데 지금은 굳이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수행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더 필요하지 않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질문이나 생각은 이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질문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조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 안 하지만 마음은 이미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아졌을 때는 대상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을 보는 거, 아는 쪽에 머물러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충분히 잘 될 때는 단순히 아는 느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라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수행하는 마음과 수행의 대상까지 분명하게 다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아까로 돌아가게 되면은 대상도 무상하고 마음도 무상하다라는 이해도 또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수행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도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하는 거. 그게 정말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을 통해서 본인이 이해했을 때 그 맛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법의 맛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체험을 해서 이해할 때 느껴지는 맛인 거죠. 절선을 하다가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때 지금 생각이 떠올랐네 라고 하니까 그 생각의 내용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란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알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이제 생각의 내용에 끄달리지 않고 생각을 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거사님께서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도 물론 거사님이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본다라는 거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자꾸 내용 쪽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봐야지라고 하지만 막상 마음이 지켜보는 거는 실제보다는 관념적으로 좀 많이 치우쳐졌었는데 이제는 이제 마음의 질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지혜가 어떤 것이 어떤 게 바람았다고 어떤 게 관념이다라고 하는 이해가 예전보다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라는 것이 일어났을 때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이 마음이 그 내용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관념적인 내용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이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마음이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생각이 일어났구나라고 아는 그때 그 마음이 이 빠라마타를 바로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용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내용에 빠지지 않고 계속 알아차림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슬프고 우울한 감정에 대해서도 이게 그냥 마음이지 내가 아니지 그냥 자연적 이치지라고 그렇게 일깨워 주면은 그 감정에서부터 빨리 빠져나와서 그냥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거사님이 확실히 요즘 그 수행하는 마음의 이해가 지혜의 힘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진짜. 왜냐하면 사실 예전에도 거사님 계속 그런 노력을 꾸준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마음에 좀 안 좋은 마음들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좀 불안하거나 뭔가 이렇게 괴로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게 마음이다라고 생각은 해줬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감정에 이제 빠질 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이게 진짜 마음이라고 하는 이해가 생긴 거죠. 내가 아니라는 이해. 그러니까 단지 지금 내가 괴롭고 내가 슬프고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냥 슬픈 마음이 일어나고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해가 생긴 거예요. 그 이해는 항상 또 이 자연적 이치와 함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수행 자체에 대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이 전반적인 이해도 많이 좋아졌지만, 이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 법에 대한 이해,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많이 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해가 깊어졌기 때문에 그 지혜가 지금 수행을 할 때 항상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 법문에서 많이 들었지만 옛날에는 법문에서 많이 듣던 것을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 좀 적었다면 지금은 많이 들었던 것을 내가 많이 체험을 하는 거죠. 아, 정말 그렇구나 라는 거 이제 생각이 이제 저절로 드는 거죠. 알아차림과 지혜가 함께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예. 알아차림이 아직 잘 되지는 않지만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서 좀 안 좋은 말, 불편한 말을 들어도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고요. 근데 이제 남편과 사이에서는 번뇌가 여전히 자주 일어났는데 그래도 그 화해 마음이 오래 가지 않고 또 금방 화해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수행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고 수행하는 마음이 이제 많이 가벼워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 지금 마음이 수행하는 것이 좀 이렇게 안정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의 느낌. 그러니까 이게 수행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질이 변했다라고 느껴질 정도면은요. 그거는 정말 그냥 단순히 사띠뿐만 아니라 사띠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변화들은. 지금 말씀하신 변화들은요. 네. 그러니까 물론 보살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사띠가 막 하루 종일 이어지고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면은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이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으려면.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알아차림의 힘이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이렇게 문해와 사해의 수준이 어떤 뭐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하는 이런 법에 대한 이해들도 이제 조금씩 수해의 범위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분명히 단순히 문해와 사해의 수준에 멈추지 않고요. 이 지혜가 수해의 범위가 되었을 때 우리가 내가 변했고 내 삶이 변했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수행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수행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내용 얘기 아니고 나는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고 내가 분명하게 지금 알아차리고 있으면 사실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옛날처럼 크게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크게 상처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상대방이 나를 크게 칭찬했다고 해서 거기에 막 들뜸이나 막 좋아하는 마음이 막 강하게 일어나는 것도 이렇게 약해지고 또 나를 누가 비난하거나 뭐 잘못했다라고 막 할 때도 예전처럼 막 그런 말 듣는 것에 대해서 엄청 불안해하고 막 화를 내고 이런 마음도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잖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배워가는 일이에요. 우리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있지만. 근데 이제 예전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뭐냐면 지금은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예전에는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깥에 일어나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게 있지만 나에 대해서는 나니까. 그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런 것들이 항상 있었어요. 내가 규정해 놓은, 내가 정의 내려놓은, 내가 항상 있었던 거죠. 근데 수행을 하면서 내가 규정해 놓고 내가 정의 내려놓은 나와 실제로 내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진짜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는 것이고요. 그 배움이 아주 완벽해졌을 때 그게 바로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살님 스스로가 수행을 하면서 예전보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해했는가라고 물어보면 무아에 대한 이해이긴 해요. 근데 이제 쉽게 제가 관념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결국 그게 나에 대한 이해거든요. 나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가 그게 바로 무아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불교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냥 나에 대한 이해라고 할게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는데, 그런 이해가 이제 점차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해는 보살님 스스로도 알아요. 아, 이런 이해가 생겼구나 라고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모르지만 이해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예전보다는 뭔가 이렇게 마음에서 그게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라고도 할 수 있고, 나에 대한 신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신심도 있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신심도 있어요. 수행자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훨씬 덜 흔들리게 되죠. 마음이 거기에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쓰게 돼요. 확실히. 100%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는 불완전하니까 어느 정도는 또 신경이 쓰이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옛날하고 비교한다면 옛날에는 그게 엄청 중요했잖아요. 그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바라보는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굉장히 나한테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거기 항상 우리가 신경을 쓰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내가 나에 대해서 분명하게 더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실 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나에 대해서 정말 잘 알 수 있는 사람 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 수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자기 자신에 대한 신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예전보다 훨씬 그런 부분들이 남이 나한테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식으로 나를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훨씬 내가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갔는데 친구분이 왜 염색 안 하냐고, 염색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할머니 같다고 이제 좀 말을 했는데, 예전 같으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기분이 나쁘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엔 아무렇지도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여전히 이제 염색하지 않고 지내는데 그런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지고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게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외모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고 다니는가도. 왜냐면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옛날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척도가 되는 게 외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물론 지금도 뭐 내가 그렇다고 해서 막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옷을 벗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할 건 하고 기본적인 걸 다 갖추고 살지만 그걸 함에 있어서 예전처럼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그런 속박에서부터 많이 벗어난 상태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는 또 그런 거 그렇잖아요. 그 친구는 아니 왜 염색을 좀 까맣게 안 하고 하얀 머리로 그렇게 뒀냐고 라고 뭐라 했지만 어떤 사람은 아, 나 흰머리가 너무 보기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이요 흰머리 연세가 엄청 많으신데 머리가 까만 사람 그런 뭐 제 느낌에 저의 편견일 수 있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어색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흰머리가 있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더 편안하게 받아지더라고요. 저 자신에게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의견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보는 사람의 관점의 차이인 거죠. 가치관의 차이인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더 좀 이렇게 머리도 더 새까맣고 더 젊게 보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연륜이 묻어나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이는 세월이 보이는 게 저는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이고 그렇다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꾸 남을 의식하고 살면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디다 맞춰야 되냐고요. 그죠? 이제 예전에는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팡질팡했던 거죠. 마음이 자꾸 흔들렸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중심이 생긴 거잖아. 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나를,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크게 필요치 않은, 크게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생각해요.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 이거를 안 하게 해준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아무리 막 이쁘게 하고 막 성형수술하고 막 젊게 보이고 막 세련되게 보이고 노력해도요, 그거 갖고 욕할 사람 욕해요. 오죽하면 부처님께서 그러셨겠어요. 이 세상에 칭찬만 듣는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모든 세상 사람한테 비난만 듣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부처도 비난을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게 문제예요. 그게 우리한테 이제 그게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남편분과 여행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함께 여행을 할 때 의견이 서로 자주 부딪혔는데 이번에는 변호사님께서 계속 생각을 알아차림하고 느낌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게 또 자연적 이치라고 계속 생각해 주면서 여행을 하니까 일단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리고 뭐 음식이나 숙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남편분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크게 번뇌 없이 들을 수 있었고 많이 본인의 마음이 많이 관대해졌음을 느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께서 여행하시는 중에 마음의 관심을 계속 이쪽에 네, 두신 마음속에. 거잖아요. 네. 마음의 관심을 계속 내 쪽에 두고 마음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전에 비하면 뭔가 이렇게 이 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수행을 그렇게 마음에다가 관심을 계속 두고 수행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마음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사실. 그렇죠? 이렇게 계속 여기다 두고는 쉽죠, 수행자들은 누구나. 근데 왜 안 되겠어요?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이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기본적인 지혜가 어느 정도라도 좀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지혜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확실히 예전에 비하면 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줄어들면은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싶어.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난 여기 가고 싶어. 난 이거 먹고 싶어. 난 이거 먹기 싫어. 이런 생각들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나라고 하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것들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꼭 이렇게 해야 돼. 난 이번에 여행 가면 이걸 꼭 해야 되고, 이걸 꼭 봐야 되고, 이걸 꼭 경험해야 되고, 이걸 꼭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마음이 나를 고집하지 않으면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없어지고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없어져요. 그냥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안 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여행 가는 거는 뭔가 어떤 거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없잖아요. 정해진 것은 없잖아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들은 다 그게 있는 거지. 여행을 갔을 때, 이번에 갔을 때 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탐심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행 간다 그러면 막 마음이 들뜨고 신나고 행복하고 막 좋아요. 그런 느낌이 좋으니까 사람들은 또 여행 가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마음의 성질에서 본다면은 결국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이제 탐심에서 일어나는 느낌이고, 그죠? 탐심의 마음이 즐기고 탐심의 마음이 좋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꼭 하려고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됐을 때 도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갑자기 왜 생각나는데, 왜 두 사람이 여행 가서 잘 싸운다 그러잖아요. 왜 싸우겠어요? 각각의 나가 강한 거예요. 자아가 굉장히 강한 상태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여행을 가게 되면. 나 이걸 꼭 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대체로 강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끼리 평소에 그냥 만나고 그냥 얘기하고 대화하고 점심 먹고 이럴 때는 괜찮았어요.
그렇게 자아가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는데 여행을 가게 되면 이게 강해진 상태니까 부딪히는 거죠. 그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보살님은 지금 어떻게 나라고 하는 그런 관념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그게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남편하고 있을 때 조금 번뇌가 더 자주 강하게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거 언젠가부터 확실하게 아신 것 같아요. 그걸 아니까 지혜가 어떻게 하냐면, 고사님하고 함께 남편분하고 함께 있으면 수행을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언젠가부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예전에는 항상 남편하고 같이 있을 때 번뇌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서 막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인터뷰 내용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수행을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지혜인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유독 번뇌가 많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유독 나한테는 번뇌가 많이 일어나는 거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모아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그래도 계속 반복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제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남편하고 있을 때 더 마음을 보려고 노력해야지. 여기 이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고 이제 더 집중해야지. 이런 걸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예. 네네네. 그래서 결혼하신 분, 부부 생활 하신 분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수행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배우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라고 인터뷰를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덕분에 계속 수행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함께 있을 때 더 수행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얘기를 결국엔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그게 지혜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보살님은 거사님하고 함께 있을 때 보살님의 마음은 다른 분들하고 함께 있을 때보다 다른 대상과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편안하고 수행이 더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사님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하고 싶어 하든지 간에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배려해주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예. 그것도 일종의 맺단 거죠, 사실. 예. 자연스럽게.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 거를 고집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게 따로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뭐.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맺다예요. 그것도. 요즘은 수행하면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마음이 아는 것,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셨고요. 최근에 경행을 하다가 생각이 일어났고, 그때 이제 생각을 지켜보면서 생각도 그냥 대상일 뿐인데 내가 그동안 생각을 좀 특별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도 보게 되고, 또 그 밑에 깔려있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그런 탐심, 로바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일어나는 집착과 그리고 생각들을 함께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제는 생각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예전처럼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하나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 비단 보살님한테만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행자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생각을 우리가 조금 특별하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그건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수행의 과정에서 좀 어려운 대상이긴 했어요. 느낌이라든지 이 몸의 감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고 보고 들리고 하는 것들, 보고 들리고 하는 것을 수행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교한다면은 이 생각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기에 조금 힘든 대상이긴 했었죠, 사실. 그게 이제 다른 것보다는 생각의 내용에 자꾸 우리가 끌려가니까, 내용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니까, 내용이 즐거우면 즐겁고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내용이 슬프고 안 좋은 내용이면 그 안 좋은 내용대로 자꾸 그 내용 자체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번뇌가 일어나고 하면서 생각을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그런 경험을 꽤 오랫동안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고정관념이 속에 보살님도
이 수행을 하시기 전에 이전에 다른 이제 수행적인 백그라운드가 많으시기 때문에 오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또 그죠. 그럴 때 예전에는 또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수행의 방해물처럼 여겼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저도 그랬었거든요. 꽤 오랫동안 자성을 하면 주로 이렇게 자주 일어났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만 사라지면 이 생각만 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수행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은 굉장히 자주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때는 몰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말 저는 쇼민 수행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수행을 하면서도 생각은 항상 수행에 뭔가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했지 한 번도 수행을 위한 어떤 대상이다? 어떤 수행의 어떤 일부분이라는 생각을 거의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마이너스, 뭔가 이렇게 없어져야 돼. 조금 안 일어나면 좋은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여겨왔기 스스로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물론 이제 쇼민 수행을 하면서 사라졌죠. 이것도 하나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제 분명한 이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보살님이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게 다른 대상들처럼 그렇게 이해한다라고 알았는데 이번에 좀 더 미세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겨서 보니까 여전히 마음이 예전처럼 이 같은 대상이지만 아무래도 이 생각이라고 하는 쪽에 조금 더 마음이 이 뭐랄까요 무게 중심이 기울어져 있었는데 그 기울어진 것이 어떤 지혜의 측면이 아니라 약간 좀 번뇌의 측면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걸 느끼신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은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고 하는데 약간 자꾸 이게 마음이 생각은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왜 그런가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생각 자체에 대한 어쩌면 좀 부정적인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여전히 아주 미세하지만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에서부터 생기는 또 집착, 생각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주 미세한 부분들을 이번에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런 이해가 있다라는 것은 더불어서 어떤 힘이 생기냐면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이전보다 훨씬 더 객관적으로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그냥 정말 대상으로 분명하게 보는 힘이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대상으로 충분히 잘 보고 있었지만 그래도 미세한 번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미세한 번뇌들을 이번에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한 찌꺼기들까지 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정말 그냥 대상이구나. 정말 그냥 대상이구나는 건 뭐냐면 그냥 딴 게 아니라 알아지는 대상이구나. 그건 거예요. 절대 특별하지 않구나. 그냥 단지 알아지는 대상이고 이 알아지는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구나. 그런 지혜가 이번에 더 새롭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수행을 계속 했을 때 5년하고 10년하고 20년 했을 때 어떤 마음이 어떤 지혜가 일어날까요? 라고 했을 때 결국은 법에 대한 이해는 그거예요. 대상을 대상으로 사는 지혜,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는 지혜, 그리고 이 자연적 이치,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모든 법이 결국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 지혜,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완전 전혀 다른 뭔가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같은 내용의 지혜가 계속 일어나요. 근데 깊이가 달라진다고.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미세한 듯하지만 그 미세함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미세한 번뇌들이 조금씩 제거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번뇌는 딴 게 아니라 모화예요. 모화. 대부분이. 그 모화가 없어지니까 사라지니까 이제는 이 대상을 이 생각을 지켜보는 마음의 모화가 더 약해지고 더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 이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을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생각의 내용을 봤을 때 예전에도 그 생각들은 여러 번 일어났었지만 이제 그 내용의 그 밑바탕에 있는 집착하는 마음을 본인이 이제 보게 된 것이고요. 그런 차이가 이제 미세하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보는 쪽에 번뇌가 그만큼 약해지니까 어떤 생각도 이제는 그냥 흘러보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냥 흘러 지나가는 거, 그냥 지나갈 뿐이 이게 왜냐하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자꾸 내가 의미를 부여했었죠. 했는데 그걸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분명하게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지만 그 중에 또 특별하게 봐야 될 것들이 있을 때 마음이 또 거기에 집중해서 보는 것이고, 그렇게 봄으로 해서 이 생각의 밑에 이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구나, 탐심이 있구나, 또는 도사, 화가 있구나를 또 알게 되는 것이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계속 수행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많이 깨끗해졌지만 아직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마음의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또 벗겨질 때가 있겠죠. 계속 수행을 하면. 네. 그런 경험들을 이제 계속 우리가 반복하는 거죠. 본인이 수행이 잘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생각의 내용에 빠져서 그렇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생각을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지켜볼 때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지금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난다라고 하셨어요. 그걸 보게 될 때 본인이 봐도 스스로에게 그 잣대가 너무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왜 그럴까 이렇게 숙고를 해보니까 이렇게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고 이렇게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하는데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꾸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평가절하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자꾸 이렇게 기대를 높게 하고 강하게 이렇게 원하는 것이 크게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 또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어릴 때 성장 과정과 관련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자신의 성향을 인정해야겠다라고 일단 그런 마음이 들고 나니까 이제는 이전보다는 그렇게 막 자책하는 마음이 조금 줄어들고, 또 그렇게 자책하더라도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관대해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얘기하신 거 이제 그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잘 못 보니까 자꾸 내용이 빠지는구나라고 아시게 된 거잖아요. 그거 맞고요. 맞는데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근데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느새 내용에 빠져 있잖아요. 그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생각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에다 다시 사태를 두세요. 그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게 더 차라리 더 편할 수 있어요. 이게 생각하는 마음에다가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하면 이미 거기에 내용이 자꾸 딸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 제가 볼 때도 지금 보살님 상황에서는 그게 더 쉬울 수 있어요. 내용으로부터 좀 더 분리가 되는데 그게 그 방법이 더 쉬울 수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꼭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신 거는 이게 잘 이렇게 보시긴 했어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번뇌가 본인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자기 자신 이렇게 계속 반조해서 보는 거잖아요. 이게 물론 나중에 좀 더 보살님이 법을 보는 마음의 힘이 좀 더 깊어져서 그냥 이게 빠라마타 지금 법의 측면에서 계속 봤을 때 또 다른 이해가 또 생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보는 것도 충분히 이제 보살님의 마음을 이해시키고 뭔가 이제 그 너무 강한 자책에서 벗어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그런 번뇌들을 우리가 잘 보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많은 경우 그 시작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원인이 진짜 시작점이 어렸을 때 어떤 그 기억이라 그 경험이라든지 거기에서 시작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과거의 내용 자체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제 그런 성향이 나한테 생긴 건 맞아요. 맞는데 이미 생긴 성향이기 때문에 난 어쩔 수가 없어. 이건 그렇게 내가 죽을 때까지 어차피 바꿀 수 없는 거야 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번뇌의 성향들을 또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제 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약하게 하는 방향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내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분명하게 알고 인정하는 건 사실 그것까지도 보통 사람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죠, 사람들은. 그렇죠? 그냥 자책하면서 사는 거지. 자책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하면서 그냥 사는 거지. 내가 이런 성향이 있고 이런 성향이 어떻게 생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 이렇게까지 가는 사람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심리학에서 그걸 하는 거고 불교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하는 방법적인 측면은 이제 다르겠지만 다루는 부분들은 그런 거죠, 이제.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일단 지금은 이제 그걸 생각을 통해서 숙고하는 그 힘을 통해서 이제 얻어낸 결론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숙고도 그냥 무작정 생각만 해서 얻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보살님이 계속 수행을 해오면서 이렇게 본인한테 축적되어진 여러 나에 대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생각의 내용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하실 거는 뭐냐면 그런 이렇게 과거에 대한 기억이 일어날 때 이런 마음이 지금 그냥 단지 기억일 뿐이라는 거, 그냥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일깨워주고 그 이해가 생길 수 있도록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게 만약에 힘들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알아차리는 마음속에 사티를 두시고요. 그리고 자책하는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 자책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것에서 그런 성향에서 벗어나려면요, 가장 보살님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책하는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보살님이 충분하게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계속 보고 그 마음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해들이 생겼을 때 거기에 그거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네. 해도 자책하는 마음 자체를. 그걸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자책하는 게 안 좋으니까 안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 대신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마음의 느낌이 이렇구나, 그걸 나하고 동일시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왜 과거의 기억 때문에 지금의 마음이 고통스러워하는가, 지금의 내가 괴로워하는가는 그 기억의 내용과 나를 동일시하고 그 기억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들, 자책이든지 뭐 자기 비하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을 자꾸 나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지금의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책하는 마음, 그게 번뇌잖아요. 번뇌를 보되 그냥 이게 마음이라고 알고 보는 거, 마음의 느낌이 이렇다라고 알고 보는 거, 마음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알고 보는 거죠. 그렇게도 보고 아니면 그냥 전체적인 알아차림 자체를 대상으로 하셔도 되고요. 오늘 아버지와 통화를 하다가 내용이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통화를 처음 할 때는 알아차림이 분명히 있었는데 중간에 내용에 빠져가지고 사띠가 없어졌다라고 하셨어요. 통화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마음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했고, 생각에 너무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때 그 불안감이나 안 좋은 느낌을 관찰했고, 그러면서 또 보이는 것을 알고 들리는 것을 알고 생각 일어나면 생각 알고 하면서 그렇게 알아지는 대로, 알 수 있는 대로 전체적으로 다 알려고 노력을 하면서 수행을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은 여전히 괴롭긴 했지만 이 생각이 내 것은 아니라고 아는 그런 마음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알아차리는 이런 수행을 계속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건 있죠. 보살님이 딱 정해진 답은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무조건 그렇게 하세요,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답을 할 게 문제는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보살님 스스로의 느낌을 보세요.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 이게 충분히 된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이거 너무 복잡해. 이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든다면 멈춰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해하는 바는 이거예요. 이제 일단 처음에는 사티를 하다가
통화를 하는 도중에 내용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 자체가 그렇게 뭐 즐겁고 행복한 내용은 아니었고, 보살님도 좀 약간 마음에서 이제 좀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났겠죠. 도사의 마음이 일어났겠죠. 그죠? 그런 도사의 감정도 또 있었을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통화를 하고 통화를 끊으니까 마음의 느낌도 안 좋은 거고, 이미 지금 번뇌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같으면은 이제 이 번뇌의 마음이 자꾸 내용을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번뇌를 더 키워가고 번뇌의 느낌이 더 강해지는데, 지금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보살님께서 이 생각이 내용에 덜 빠지려고 느낌도 대상으로 보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최대한 대상으로 알 수 있는 것들 알려고 노력하신 거잖아요.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잘 된 게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생각하는 것도 그냥 마음이고, 이런 느낌도 그냥 내가 아니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지혜가 계속 어느 정도는 받쳐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보고 있었지만 그런 게 충돌되지 않고 또 수행하는 마음이 힘들거나 복잡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경우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확실히 내용엔 덜 빠지잖아요. 안 그러면 내용이 많이 빠지잖아요. 근데 느낌도 보고 생각하는 마음도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 노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바로 내용 쪽으로 가지 않았던 거죠. 그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시면 되는데, 또 어떤 경우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어느새 자꾸 내용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뭔가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그때가 아닌 거죠. 마음의 조건이. 그럴 때는 그냥 차라리 몸의 감각에 집중을 한다거나 마음의 느낌적으로 하나에 집중하면서 내용을 조금 이렇게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용으로부터 좀 떨어질 수 있도록 해놓고, 일단 마음 내용으로부터 조금 떨어지면 그 화는 좀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전체적인 알아차림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그때그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요. 이게 보살님이 아주 초보의 경우에는 사실 수행하는 방법이 되게 하나만 딱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마음의 질이 이제 많이 달라졌잖아요. 좋아졌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질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질이 좋을 때는 수행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또 마음의 질이 좀 안 좋을 때는 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게 또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살님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초이스가 생겼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나중에는 결국 이게 지혜가 결정을 해요. 바로바로. 그리고 내가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따라가면 돼요. 근데 지금은 내가 약간 헷갈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그만큼 충분하진 않다는 게 있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해보고 그게 맞구나라고 이제 스스로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했는데 이거 아니네 라고 하면 물러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은. 산란한 마음을 지켜보면 마음이 덜 산란해진다고 하셨고요. 본인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 아주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또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수행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이 마음가짐을 바른 쪽으로 계속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수행 자체가 지금 조금씩 능숙해지고 있다라는 건 좋은 거고요. 그래도 사띠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죠? 정말 다행이고. 이제 본인이 어머니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히려 자식들에 대해서보다 어머니에 대해서 번뇌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그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마음이 아는 거죠.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정말 수행해야 되는구나. 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자연스럽게 또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전 같았으면은 그걸 알아도 수행이 잘 안 됐어요. 알지만 마음이 수행을 안 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마음이 좋아진 거죠. 그걸 알고 있고 또 알기 때문에 마음이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처음엔 아예 몰라서 못하고 좀 지나면 알긴 알아요. 수행을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이게 머리에서만 있지 실천이 안 되는, 이렇게 따로 노는 거죠. 이제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마음은 수행을 안 하는 거죠. 이제 하기 싫어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힘드는 것 같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한 거예요. 하던 대로 하면 또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반복하다가 진짜 이건 안 좋은 거구나, 이건 정말 해로운 거구나,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여기 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예전에는 이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진짜 안 좋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깨달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탐심에 대해서 이거 좋은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 그 탐심을 지켜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탐심이 만드는 그 결과물들을 계속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이것 때문에 항상 뭔가 불만족스러움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들뜨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항상 갈팡질팡하고,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던 게 탐심 때문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알게 되면 탐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살님께서도 이제 어머니하고 함께 있으면서, 물론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화가 자주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집착하기 때문이거든요. 강한 집착이 있는 것이에요. 그 집착과 그 화의 마음들이 다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그런 대상들을, 그런 번뇌들을 어떻게 지켜봐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도 있으니까 수행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죠. 요즘은 견해를 바르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 번뇌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그런 힘이 예전보다는 많이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뭐 복잡한 상황이나 또는 뭐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아주 넓어졌다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마음이 견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상황이든지 일단 견해로 마음이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지혜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를 보는데 급급했어요. 번뇌를 지켜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나중에는 마음이 번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견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화가 났어요. 화가 나고 있고 집착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명하게 할 때, 그럼 옛날엔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바로 화의 마음을 보려고 하고 집착을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뭘 하고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전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뭘 하고 있는가를 보니까 견해를 먼저 보는 거예요. 화를 보기 전에. 왜 그렇겠어요? 이 화가 또는 이 탐심이 왜 일어났는가를 아는 거예요. 견해가 바르지 않으니까 일어난다는 거 아니, 이제 충분히 아는 거예요. 그 진짜 원인을 아니까 이쪽을 먼저 보는 거죠. 지금 견해가 어떤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큰 문제 같은 것도 사실 엄청 가볍게 해결될 때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여기서부터 잘못됐구나를 알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쪽의 부분들이. 그것도 지혜인 거죠, 사실. 그 오는 과정에 어느 순간 제가 느끼는 건, 아니 이런 간단한 거였었는데 그 과정이 되게 길었구나. 네, 알고 보면 엄청 간단해요. 결과적으로 이제 수행에 대한 지혜가 많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지금의 이렇게 마음을 보고 지금의 지혜가 이렇게 보면 이건데 그냥 정말 원인 결과구나. 내가 그동안 나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집착했지만 사실 집착할 게 따로 없었구나. 그냥 일어나는 것이었구나.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일 뿐이었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 거구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집착한다고 해서 머물지도 않고,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닌 것을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었구나를 알고 나니까 이게 단데, 이것뿐인데 이게 그동안 왜 그렇게 어려웠지?가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알고 나면 별거 아니, 지혜가 있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아는 그걸 절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또.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지혜가 있는가 모아가 있는가에 따라 다른 거죠. 그거는. 앞으로 갈 때는 또 이런 게 반복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죠. 예. 어쨌든 예.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일단 지금 견해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 바른 그 이해, 그 지혜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계속 이렇게 수행을 하는 동안에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지탱이 될 거예요. 이게 조금 약해지고 그럴 수 있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행할 때 항상 깔려 있는 지혜가 되는 거죠. 지금의 그 견해를 이해하는 그 지혜는. 아침에 마음의 질이 섬세해졌을 때 이제 두 가지가 느껴졌는데, 하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이지라고 할 때, 이게 정말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마음이라고 이해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가 궁금해졌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상에 대해서 가볍게 보는 것. 뭐 대상에서 뭐가 일어나든지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게 하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재밌게 느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그러거나 말거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게 예전만큼 대상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해가 이제 있는 거죠,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를 많이 못했을 때는 대상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항상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건 이렇게 되어야 되고 이 대상은 저렇게 되어야 되고 정해놓은 것들이 많았고, 그럴 때는 이건 이러거나 말거나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알고 보니까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보니까 이거는 원래 지가 일어날 대로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사라지게 돼 있는 것이고, 대상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든지 간에 그 또한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해하니까 내가 거기에 관여할 필요가 전혀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단지 그냥 알기만 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일어나는데 내가 관여할 수 없어요. 대상이 작용하는데 내가 관여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일어나고 작용하고 사라지는 대상을 알아차릴 수 있는 거, 지켜볼 수 있는 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것을 마음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처음에 얘기하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거 제가 볼 때는 보살님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보살님이 지금보다 더 지혜 힘을 개발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살님이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지혜가 개발되었을 때 이게 그냥 마음일 뿐이지, 그죠? 모든 게 그냥 마음이야. 보는 것도 마음이고 생각하는 것도 마음이야 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지혜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마음이 정말 그렇게 다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게 믿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해하는가는 다른 거예요. 이해한다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 좀 더 미세하게 보살님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다 이해한 건 아니구나, 사실 조금 이해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구나 라고 하는 걸 또 깨닫게 되는 것일 수 있고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지혜가 어떤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더 이렇게 부족한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 이 지혜를 개발하는데 훨씬 더 우리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노력을 해야 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네. 그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